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게 될 내용이 이 숙지하고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벨 오더링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추리를 갖다가 방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리를 방문하는데 이 프리오더 방식, 그다음에 인오더, 포스트오더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레벨 단위니까 첫 번째 루트, 그다음 루트 아래에 있는 차일드들, 그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만약에 0부터 되면 0레벨, 1레벨, 2레벨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자, 이게 어디 사용되냐 하면 추리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그래프에서 있는 아이디어를 좀 차용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이제 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그래프에서도 추리처럼 각 노드들을 방문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추리의 경우는 사이클이 없지만 이 그래프의 경우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다면 재반복하지 않으면서 너비 우선이냐 깊이 우선이냐 하라고 하는 걸로 방문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것 중에 너비 우선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좀 차용해다 쓴 것이 레벨 오더링 트래버스리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볼게 이 레벨 오더링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더링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 그 추리를 보도록 하죠. 곱하기 나누기 3, 4, 5, 6. 그래서 이 레벨 이거를 1번 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1레벨, 2레벨, 3레벨인데 방문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펜을 좀 색깔을 바꿔서 제일 먼저 이 루트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쪽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쪽을 하고 다시 왼쪽에서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방문해 주는 거다. 그래서 방문 순서를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거. 그래서 7개의 노드를 이렇게 방문해 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린 걸 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뭐를 하면 되냐면 줄 긋는 것만 지금 하시면 될 거다. 이거 제가 여기다 드린 거예요. 자, 노드의 모습을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여기 캐릭터라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포인터를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숫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 여기를 left, 여기를 right. 뭐 L 차일드, R 차일드 해도 되는데 그냥 left, right라고 쓰고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벨 오더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재기 호출 방식이 아니라 비재기 호출 방식이다 하죠. 비재기 호출 방식의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 구조가 Q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하죠. 또 Q를 이용할 거니까 Q가 초기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 초기 작업해 주는 게 뭐냐면 Q의 내용을 비워보는 거, Q를 클리어 시켜주는 작업이 있고 Q에 원소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테일을 이용해서 뒷문을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서 입구 쪽으로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나갈 때면 출구 쪽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Q는 이렇게 저희 이 줄서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입구, 그 다음에 이쪽이 출구.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출구 쪽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막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저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본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동작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시작을
더하기죠. 더하기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Q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루트에서 더하기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분야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 뺐다가 왼쪽에는 곱하기, 오른쪽에는 나누기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곱하기니까 이번에는 곱하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빼버리고 다시 곱하기가 없으니까 제일 앞에 나누기가 있을 테고 곱하기 하위에 왼쪽과 오른쪽 거를 그 뒤에 Q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3과 4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먼저 인쇄되는 거 보게 되면 더하기가 먼저 인쇄됐죠. 그래서 이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출력 순서 첫 번째 더하기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곱하기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부분이 빠졌으니 이제 이렇게 돼서 제일 앞쪽에 나누기가 빠졌으니까 여기가 3하고 4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나누기의 부분이 있죠. 그럼 나누기 부분에서 보게 되면 5하고 6이 왼쪽과 오른쪽 자일드가 있죠. 따라서 이 뒤에다가 3과 4 다음에 5하고 6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서 나누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Q에 있는 걸 갖다가 차례대로 줄줄줄 그냥 인사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3, 4, 5, 6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하는 이런 작업해 주는 건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빼서 이번에는 4, 5, 6만 남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 6이 남게 하고 이제 이거 3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4가 빠지고 그 다음에 5가 빠지고 마지막 6이 남고 6을 빼면 빈 Q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동작해주게 하게 되면 레벨 단위의 그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왼쪽에다 오른쪽에 줄 긋으면 되는 거죠. 줄은 이렇게 그리던지 아니면 잘 이렇게 그리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자. 자, 이 알고리즘이 어디서 왔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프 관련한 알고리즘 중에 너비우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비우선의 좀 어떤 이 그 노드 또는 정점이라고도 그런데 거기서는 또는 버틱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노드 방문하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RESTful Search라고 했어요. 이건 좀 이따 다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제 그 그래프 추리 알고리즘인데 여기가 바로 이 알고리즘을 좀 응용에다가 썼다. 응용했다기보다 조금 더 간략화시켜 가지고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빈 큐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큐를 비워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알고리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레벨 오더링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시작은 루트에서 시작하겠죠. 근데 뭐 그걸 그냥 PTR이라고 할게요. 뭐 스트럭처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그걸 갖다 노드 PTR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일 먼저 Q에 대한 거 이렇게 쓸게요. 이걸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Q를 갖다가 빈 상태로 초기 상태로 초기화 작업해 준다. 되게 정확한 프로그램은 우리 책에 있긴 해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하나 이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시작하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추리가 없어요. 그럼 그냥 끝내야 되겠죠. 따라서 포인트 값이 왔는데 보니까 널 값이더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추리도 없는 거니까 방문할 것조차 없어요. 따라서 그냥 종료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냐면 루트 노드에 아까 더하기가 있었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노드를 어디다 넣냐? Q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작업을 add Q라고 하는 거에다가 해서 Q에다 집어넣는데 뭐를 집어넣냐면 포인터 이 PTR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TR의 데이터 값을 인쇄해주면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아까 끝까지 갈 때 보게 되면 계속 Q의 내용을 하나하나 나중엔 다 빼버려 가지고 Q가 빌 때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Q의 내용이 뭔가가 있다면 아직까지 방문할 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Q라고 하는 이게 비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제 이 레벨 단위에 방문할 부분들이 남았다. 아니면 맨 아래 리프 노드 3, 4, 5, 6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계속 빼버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하치에 뭔가 있으면 빼버리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버리기 위해서 예, 딜리트 Q라고 하는 거에서 빼버리게 되겠죠. Q에서 하나씩 빼서 이번에는 더하기 다음에 여기는 이거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나누기 이런 식으로 뺄 거니까 이거 빼가지고 포인터 나오면 요거에 차일드들을 뒤에다가 큐에다 계속 첨부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뺀 거에 대한 걸 인쇄를 한번 해보자. 아까 여기처럼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처럼 인쇄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PTR의 데이터 값을 한번 인쇄하면 되겠죠. 여기가 %C라고 했으니까 PTR의 데이터를 인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가 있으면 왼쪽 차일드에 있는 걸 갖다가 Q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 현재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 차일드를 보니까 이게 널이 아니에요. 차일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값을 왼쪽 차일드를 Q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Q에 넣는 게 add Q. 뭐를 넣느냐? 왼쪽 차일드 거를 넣는다 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른쪽도 한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됐었죠. 더하기가 있고 여기가 곱하기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여기 더하기 이게 PTR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였다라 한다면 요거의 왼쪽, 요거의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는 작업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뭔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라이트가 널이 아니면. 그러면 마찬가지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Q에다 또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add Q 그리고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Y문에 해당되는 가로 그다음에 마지막 요루에 대한 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Q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하나씩 이 출력해 가게 되면 레벨 단위의 어떤 그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리를 그리고 싶다. 레벨 단위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프린트 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이거 줄 걷는 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줄 걷기.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원소 값이 있으면 그 원소 다음에 왼쪽엔 뭘 놓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만 결정하시면 출력값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또 추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이진 추리의 경우는 이 연산을 해줘서 산출하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이것도 바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용해서 추리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추리에 만들어져 있는 산출 값을 찾기 위한 거를 보자. 예, 이거는 연산식을 갖다가 이 결과 산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 곱하기 4 그다음에 5 나누기 6을 더한 결과를 산출해라 라고 했어요.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F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 결과 산출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C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이거 집어넣고 그냥 엔터 눌러주지 아니면 계산기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뭐 추리로 표현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 추리 모습은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더하기가 여기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고 이쪽에 3, 4, 5, 6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추리 모습이죠. 이 추리를 가지고 이 6 곱하기 3 곱하기 4 했을 때 12 더하고 그 다음에 6으로 5를 나눴을 때 결과까지 해가지고 결과 산출했을 때 F는 얼마가 될 것인지를 산출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결과가 얻어져야 되겠죠. 3 곱하기 4 했을 때 곱하기 한 결과가 얻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3하고 4라고 하는 값을 얻어서 그 다음에 곱하기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3, 4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왼쪽에 있는 p 연산자 값과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 값을 가져와서 연산 곱하기 연산을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오더 방식이다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이런 식을 갖다가 포스트 픽스라고 했죠. 그래서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어떤 산출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연산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추리를 이진 추리를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방문한다 하죠. 오더로 저기 트래버싱 한다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산출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왜냐하면 피연산자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건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셔야죠. 이 알고리즘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도 루트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는 걸로 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덜렁 3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있죠. 값만 하나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은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값이고 왼쪽과 오른쪽 차일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아예 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추리가 아예 만들어진 수식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건에 대한 거는 확인해 줘야 된다 하죠. 그래서 포인트가 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추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공된 추리가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이때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0이란 값을 리턴해 주면 될 거다. 아무것도 없다면 비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0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 값 하나만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 값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이라는 값이라는 얘기죠. 이게 산출한 게. 따라서 상수값하고 똑같으니까 그때 조건은 뭐냐면
PTR에 왼쪽 차일드하고 오른쪽 차일드가 다 이 널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 left가 널이고 이렇게 생긴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차일드도 널이다 하죠. 이 조건이 되면 왼쪽 오른쪽에 다 차일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동떨어진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그 값을 리턴해 주면 되니까 리턴 해주는데 뭘 리턴하냐면 포인트라고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부분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물론 가로 안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노드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2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그 다시 그려보게 되면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둘 개, 왼쪽의 차일드 만약에 현재 곱하기였다면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를 읽어다가 나중에 요거하고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연산 결과 그걸 갖다가 오퍼랜드라고 보통 쓰니까 여기다가 오퍼랜드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X하고 Y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오퍼랜드 1이라고 하는 거. 왼쪽에 있는 걸 오퍼랜드 1이라고 쓰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밸루에이션 아까 여기서 구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생긴 이밸루에이션 이쪽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의 왼쪽 피연산자 오른쪽 피연산자 해당되는 거고 이거 곱하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더하기 측면에서는 여기에 큰 삼각형의 모습의 것 오른쪽에 큰 제 그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봐야 되니까 다시 여기에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에 뭐를 따라가냐면 왼쪽 차일드를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포스트픽스 연산하기 위한 동작하는 이 트래버설 포스 오더링 트래버설하고 똑같은 거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피연산자를 얻기 위해서는 포인트의 오른쪽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다시 자 여기 왔을 때 곱하기 3, 4. 자, 현재 이 위치였다라고 한번 보죠.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이게 오퍼랜드 1, 여기가 오퍼랜드 2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에 대한 걸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연산자에 대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빼기인지에 대한 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현재 포인트가 요거에 대한 거니까 PTR에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결정이 나겠다. 여기서 이 부분에 보니까 곱하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3하고 4를 곱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12라고 하는 값을 산출해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보니까 이게 더하기인지 또는 곱하기인지 빼기라고 할까요? 뺄셈인지 아니면 곱셈인지 뭐 더 연산자가 가능하겠지만 요거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더하기일 적에는 좀 전에 나온 오퍼랜드 2라고 오퍼랜드 2를 더해가지고 리턴해 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오퍼랜드 1번 더하기 오퍼랜드 2번을 더하면 되겠다.
그 다음 거는 백이니까 이것도 return 똑같고 여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필연산자가 두 개 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빼기. 곱하기는 곱하기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나누는 거니까 두 개의 필연산자 산출된 거를 나누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다죠. else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핵심 부분은 요거다. 요거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경우죠. 원소가 한 개. 요건 노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두 개라기보다는 세 개 이상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끝내면 되니까 여기는 뭐 리턴 빼고 여기에 대한 가로 닫으면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이너리 추리인데 수식이 이렇게 산출돼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계산하는 그 평가에서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리를 그리고 싶다면 레벨 단위로 그리면 레벨 오더링을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이 추리가 바이너리 추리가 저희와 같이 수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트래버싱을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뭐 노드의 개수 가지고 뭐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터미널의 개수는 뭐 그냥 넘어가고 이제 노드의 개수에 대한 것만 하나 더 설명드리고 이 그 추리 바이너리 추리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 이제 좀 넘어가서 스레드 추리라고 하는 또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 또 하나 본다면 바이너리 추리에서 자, 여기서 추리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추리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전체 노드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걸 산출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뒷부분에 포스오더 방식으로 연산을 했어요. 근데 노드 개수는 왼쪽에 있는 거든 오른쪽에 있는 거든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됐을 적에 이쪽 왼쪽으로 오던 오른쪽으로 오던 간에 여기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그래서 그걸 더해가지고 6개. 그리고 자기 하나까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 개. 이쪽에 세 개.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거는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전체 7개 이렇게 산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걸 생각하면서 그 노드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건 아주 간단해요. 리턴 값은 노드 개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int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죠. 노드 카운트. 시작은 루트부터 시작하겠죠. 따라서 여기도 똑같이 스트럭처 구문의 노드 포인트.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이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 또는 루트라고 해도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걸로 시작하자. 그러면 요 위에다 뭐 한 줄 쓰려고 좀 제가 띄었어요. 여기 포인트 값이 널이 아니면 여기 널이 아닌다는 얘기는 뭔가 이 노드들이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산출해 주면 된다. 카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에 서브 추리 값을 더한 거에 자기 것까지 하나 더해줘.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 더하기 1을 하고 왼쪽에는 서브 추리의 개수 그래서 왼쪽 서브 추리에 있는 개수는 로드 카운트인데 그때 왼쪽 서브 추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루트가 되는 거, 요 서브 추리의 루트가 되는 거죠. 치자. 따라서 이 현재 포인트는 PTR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PTR의 왼쪽 포인트, 레프트. 라고 하는 거에 카운트 값을 더하면 이렇게 생긴 거에 해당되는 거 개수가 산출되겠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개수를 더하면 되니까 오른쪽의 개수는 노드 카운트의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자, 이렇게 하면 카운트 값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리턴 하면 되겠죠. 그럼 카운트 값은 어떻게 하냐? 초기 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카운트 여기 이 값에 대한 거 이거 초기 값에 대한 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은 0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체 노드 개수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뎁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추리의 뎁스는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랑 찾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리의 이 뎁스는 어떻게 될 거냐. 산출하 짜야죠. 그럼 여기가 루트가 있고 이제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서브 추리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서 서브 추리 왼쪽에 있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뭐 레벨이라고 해도 되겠고 뎁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에. 근데 뎁스인데 왼쪽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를 레프트 이렇게 그래서 이걸 DL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조금 더 크죠, 길죠. 뎁스 오른쪽 그래서 이걸 D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얼마가 돼요? 요 사이 여기까지는 한 칸이죠, 한 칸. 예. 하나 차이가 나죠. 레벨 하나 차이가 나는 거니까 뎁스는 깊이는 하나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산출하자. 뎁스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좀 짧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칸 차이가 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R이라고 하는 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L이라고 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뎁스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토탈이니까 T라고 쓸게요. 이 T. 이거는 일단 한 칸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1, 여기도 1. 한 칸 더 늘어났는데 이거보단 요게 더 길 거니까 전체 뎁스는 여긴 이렇게 써야 되겠죠. DL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DR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두 개를 일반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에서 일반화 해보자 한다는 얘기는 T라고 하는 뎁스는 1 더하기 둘 중에 하나 큰 걸 더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맥스의 D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큰 거에다 더하기 1 하게 되면 전체 그 깊이가 산출된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 아까 노드 개수 산출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단지 여기서는 max라고 하는 함수 하나 더 쓰면 되겠다.
이걸 산출해 보죠. 시작은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아까도 어떻게 됐냐면 트리가 없어요. 트리가 없다는 얘기는 널이라는 얘기겠고, 널이 아니다는 얘기는 적어도 노드가 하나라도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뎁스는 어떻게 보면 되겠냐. 이거는 하나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칸이 한 칸 늘어났으니까 왼쪽 차일드하고 오른쪽 차일드 중에 큰 거를 더하면 된다 그랬어. 그게 맥스라고 하는 거다. 왼쪽 차일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현재 PTR이다라고 한다면 왼쪽 차일드는 PTR의 left, PTR의 right, 오른쪽. 그래서 요거의 뎁스를 구하면 되겠죠. 뭐냐면 요거의 뎁스. 왼쪽 서브 추리의 뎁스. 왼쪽 서브 추리는 현재 포인트가 PTR의 레프트 쪽을 가지고 깊이가 찾아진다 이거죠. 또 오른쪽의 서브 추리는 이제 그 깊이는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거하고 이것 중에 큰 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맥스를 선택하면 되겠다. 여기 이제 좀 너무 띄었는데 요거하고 요거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다. 이제. 어느 게 더 큰지에 대한 깊이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것까지 산출된다. 리턴 이렇게 산출되겠죠. 자, 아까 저희 그 노드 개수할 때 카운트 여기 초기 0 두듯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도 depth라고 하는 초기 값은 0으로 시작하게 될 거다 하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저희 그 전체 노드 개수 하게 되면 터미널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넌 터미널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뭐 또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전체 노드의 개수만 구하면 터미널이니 넌 터미널이니 하는 거 찾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추리, 일반적인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저희 뭐 알아봤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뭐 여러 가지라도 몇 가지 서너 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한 걸 봤어요. 이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산출하는 방법, 레벨의 객은 얼마가 되는 건지, 다시 말해 이 뎁스는 얼마인지,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리기 위해서는 레벨 단위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지, 그때는 Q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추리와 조금 다르게 새로운 어떤 추리를 좀 제안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최근은 아니고 컴퓨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정말 그래도 2000년 들어온 거나 아니면 1900년대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새로운 어떤 추리를 만들었는데 실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레드 추리다. 이걸 갖다가 요즘에는 쓰라고 안 쓰고 쓰라고 쓰래요. 그래서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노드를 보게 되면 리프 노드를 한번 리프 노드를 모습은 보게 되면 실제 그려보게 되면 둘 다 왼쪽 오른쪽에 레프트라고 하는 포인트나 오른쪽 포인트나 다 널로 갖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널 포인트가 노드에서 2개 보게 되면 2개의 널 값을 갖고 있다. 널 존재. 또는 또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죠. 차일드가 하나만 갖는 경우. 노드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라고 하고 플러스 낫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쓰시죠? 낫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쓴다. 네,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고 0은 널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한 개의 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좀 재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 널일 값만 들어갔는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재활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그 한번 보죠. 더하기 예를 들어서 더하기가 있고 이쪽에 이 나누기가 있고 이쪽에 곱하기 약간은 반대로 썼지만 이쪽에 A라고 하는 원소와 B라고 하는 원소를 이게 피연산자를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 전에 먼저 뺄셈을 하는데 여기에 이 C하고 D라고 하는 값을 뺄셈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라고 하는 것을 연산을 한다. 자, 이와 같은 수식이 주어졌을 때 보게 되면 이거를 실제 그려보게 되면 더하기가 있고 왼쪽에 같이 나누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곱하기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따라서 A라고 하는 리프 노드가 있고 2개의 널 포인트 값을 갖게 되죠. 또 B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렇게 널 값을 2개가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다시 빼기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고 이쪽에 C와 2개의 널 포인트 리프 노드니까 널 포인트 이 널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렇게 해서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가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몇 개가 있냐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9개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9개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9개 노드 중이니까 저희 그 필드들이 이렇게 해서 2개씩 붙어 있죠. 물론 자기 값 빼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18개의 그 필드가 이제 포인터 필드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몇 개가 저희 이 널로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존재하는데 10개가 널이라고 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널로 쓰이는 이렇게 쓰이는 걸 좀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했느냐? 낭비다 낭비. 이거 낭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낭비를 하지 말고 이거를 활용해 보자.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낭비 요소도 좀 줄이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트래버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재기호출 방식을 쓰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넌 리커시브 방식을 쓰겠다. 넌 리커시브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운행을 한다. 노드들의 추리라고 할게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이제 이 스레드 이진출이다라고 하고, 이 뭐를 이용하냐면 널 필드라고 하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널인 그 필드를 활용하자. 이때 이거를 활용해서 non recursive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만약 그 시어리얼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나왔지만 노드가 9개면 널 포인트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까지 뭐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하고, 일단 스레드 이진출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이진출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47분쯤 됐네요. 여기 55분에 시작할게요. 50분 약간 넘던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